47번이 되게 좀 특이한 문제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47번이 좀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물론 여기 등식이 있긴 하지만 여기 부등식이 있거든요. 부등식이 있는데 뭔가의 값을 정해라 라고 하면 대부분 무엇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따위로 식이 정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요,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나 금요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월요일 얘기한 거예요, 월요일. 네. 그러면 얘가 0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부등식에서 사실상 등식을 얻어내는 그런 기법. 왜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 문제가 그렇다고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이 문제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러면 우연찮게 답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을 텐데 보고 뭐지? 이루트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있는데 뭔 값을 왜 확정을 하는 거지? 맞잖아.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뭐 최대값이나 최저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부등식에서 갑자기 등식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는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의 해가 하나의 실수가 되는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사실 추정하지만 얘가 x축과 접하게 되면 단 하나의 단일근이 나오죠. 그냥 x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범위 형태로 안 나오잖아. 그런 거하고 조금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니? 예. 그러니까 단일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중근이긴 한데 아무튼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죠. 범위가 아니라 부등식의 해인데 그래서 걔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있잖아. 이걸 통분해서 ab분의 a 더하기 b를 만드는 기법도 있겠지만 얘를 보고 나서 얘를 보면 얘가 몹시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왜냐면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왼쪽 거하고 좀 유사한 느낌의 식이 나올 것 같잖아요. 맞잖아. 역수 형태가 나올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건 식 정리하는 건 여러분 취향 따라 하는 거니까 꼭 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 제곱이 달려있으니까 a제곱 b제곱이 분모로 들어가면 ab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 36ab다 이렇게. 원래 식은 이런 형태의 식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아니야 많이 아가들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이 24보다 작거나 같다고 생각하면 곱셈 공식으로 얘랑 얘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맞지 않니 얘들아? 예. 오히려 얘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6ab에다가 ab분의 1을 4개를 더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다라고 봐도 되겠니? 그냥 곱셈 공식 쓴 겁니다. 합의 제곱하고 차의 제곱의 관계를 그냥 쓴 거예요. 이해하시죠? 얘를 정리해보면 9ab의 제곱 마이너스 6ab 그냥 6ab라고 써도 되겠네.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3ab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서 제가 예측했던 상황이 되죠. 맞잖아요. ab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냐 안 되냐 아가들? 이해되죠? 예. 그럼 식 다시 써보면 ab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뭐란 얘기예요? 27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b의 제곱이 실제로는 3분의 4다 이런 얘기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3분의 4에다가 원래 이제 4ab를 더해야 되는데 ab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4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루트 3분의 얼마냐? 2루트 2 맞죠? 예,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예측한다라고 하면 약간 덜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해보고 예측했다고? 부등호가 있는데 갑자기 값을 구하라고? 라는 거죠. 그러면 부등식 완전 제곱식 형태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서 등호만 성립하는 형태로 가던데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면 조금 덜 당황스러워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제 그대로 오래다가 대신에 갖다 꼽으면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별로 없어요. 예, 시험지에서 이거 받아봐요. 졸라 당황스럽지. 알았죠? 예, 넘어가고요. 이쪽은 되게 다 쉬워가지고 여러분이 잘 푼 것 같습니다. 104번. 104번은 실수 XY가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연립해서 풀려고 하면 망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 식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식의 특징은 뭐예요? 없어요? 이거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대칭식이나 뭐 교대식 이런 표현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니까 필요한 것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대칭식 별거 아니고 문자가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두 문자를 교환해도 식이 바뀌지 않는 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랑 y의 자리를 서로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세 문자 중 임의의 두 문자를 교환해도 식이 바뀌지 않는 걸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이라고 해요. 몰라도 돼. 알면 좀 더 좋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대칭식인 거 알았잖아. 대칭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합과 곱과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묶어놓은 느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xy 마이너스 3 플러스 3x 플러스 3y는 0이라고 적어도 되고 심지어 xy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이렇게 적어놔도 되잖아. 맞잖아. 이거 똑같은 식, 똑같은 식 아니야 지금. 다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식을 줬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 전개 다 해가지고 3으로 묶어서 x 더하기 y 니네 눈에 보이게 적어놨잖아. 무슨 말이냐? 나 대칭식이야. 나 대칭식이니까 나를 좀 활용해줘.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써있지 않더라도 전개해서 정리해서 전 모양 만들어서 대칭식이구나 이런 생각할 필요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xy와 x 더하기 y에 관심이 있어요. 대칭식이니까. 모든 종류의 대칭식은 x 플러스 y와 그러니까 두 문자의 합과 두 문자의 곱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게 xy에 대한 대칭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합과 곱만 가지고 연산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이 차수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차수가 올라가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합과 곱에 관심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시고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면 xy의 곱이 2분의 1 곱하기 k-9 이게 되는 거고 빼서 2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6분의 1 곱하기 9-k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곱하고 합이 궁금해서 이렇게 적어본 건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xy는 2차 방정식이 근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와 y는 6t의 제곱 플러스 k-9t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k-9는 0의 두 근인 거죠. 근데 얘가 실수인 xy의 존재를 물었기 때문에 얘가 실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d는 k-9의 제곱 마이너스 72 곱하기 k-9 이게 이러면 되는 거고 인수분 해보시면 k-9 곱하기 k-81인가요? 그죠? 네, 이러니까 k는 9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81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자연수 k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100이하다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러면 9 이하에서 9개 81 이상에서 20개. 그래서 답은
29개가 되겠네. 그래서 뭐 대칭식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칭식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대칭식은 두 문자의 합 그리고 두 문자의 곱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좀 매끄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 저렇게 푸는구나, 아무런 불만이 나오지 않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당신은 꼭 합과 곱에 집중하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내가 대칭식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풀이를 설득하자면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교육과정 초과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해서 교육과정 이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조금만 초과하는 건 살짝 발을 담궈도 괜찮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풀이를 빠르게 떠올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풀이의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 거지? 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내가 스스로 갖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4번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질문할 문제인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왜 2차 방정식이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3을 딱 유심히 보게 되죠. 3차항 소거되는구나. 그럼 사실은 px도 나와 있고 qx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개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개해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개해보죠. 3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1. 야, 니네 귀찮을까봐 x 더하기 1 곱해놨어. 얘랑.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1 아니냐? 이렇게 친절한데? 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인가? 그지? 그리고 mx의 제곱은 0이다. 최종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mx의 제곱 아니지. x 제곱이 하나 더 있지 않냐? 없냐?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3x의 세제곱 x 맞겠는데? 맞죠? 예. m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받은 0이냐? 맞냐, 가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m은 0이 아닌 거야. 맞잖아. 예. m이 0이 아니란 말은 m은 양수이거나 음수란 말이잖아요. 맞지 않니, 친구들? 맞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다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뭔지를 좀 명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하냐?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위치한다라고 문제 묘사하거든요. 즉 문제에서 요구한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이걸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해요. 문제 다시 봐봐요. 얘가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근이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이 간다고 문제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미정계수인 m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인 거죠. 근해 분리 문제를 만나서 근해 분리인지 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라는 것은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는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다고 표현하거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고정시키는 조건들에는 경계에서의 y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보통 좀 잘못된 문제집은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프를 고정시키는 최소 조건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0이 아닌 것만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m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냐? 아니요. 여기 2가 있어야죠. 정 가운데 2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으면 돼요. 맞잖아. 그러면 한 근은 2보다 작은 거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큰 거잖아요. 야, 이때 판별식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이다라고 할 거거든요.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 상황이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프가 내려와 있는데 대충 칠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2를 대입하는 값의 부호만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2를 대입하시면 4m 더하기 10인가요? 이게 네거티브 하면 돼요. 맞죠? m이 안 되지 않냐? 안 되잖아. m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서 양수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 아하. 그럼 m이 음수네 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고 같은 이유로 여기 어딘가 2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를 대입하는 값이 양이면 되는 거지. 2를 대입한 값은 이미 있으니까 4m 더하기 10이 양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0까지예요. 맞아요. 그럼 마일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네, 근해분리 문제 이렇게 푼다.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프를 고정시키는 조건만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도 아마 근해분리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것도 보시면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가 이 두 근 사이에 있다. 이 두 근이 뭔지 바로 구해지죠. 맞잖아? 마이너스 2하고 5냐? 맞잖아. 그럼 저것 하나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 두 근을 갖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잖아. 아래로 볼록인 거밖에 몰라요.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 예. 두 근을 갖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마이 이렇게 있고 5 이렇게 있어도 사실 상관없죠. 아니면 이래도 상관없죠. 아니면 이래도 상관없지 않아요? 대칭식의 위치도 모르니까 이런 거 다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 문제를 풀기 좀 귀찮아지거든요. 졸라 귀찮잖아. 안 귀찮냐? 안 귀찮다고? 만족스럽다고 이 정도면? 아주 귀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귀찮아지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해보면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자, 이 방정식의 의미는 물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 x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정식의 상을 적당히 이항하더라도 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x의 제곱 더하기 5는 졸라 그리기가 쉽죠. 이미 확정이라서. 그럼 우리는 2,0을 중심으로 직선을 회전시켜가지고 교점 중에 적어도 하나가 마이와 5 사이에 들어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이게 더 쉬울지, 우리는 아까 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건 3개 해야 되잖아. 3개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맞죠? 예. 2,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맞잖아. 예. 그러면 얘 교점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 개가 생겼잖아. 그럼 이 교점이 방정식이 근이라는 얘기지. 근데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을 때까지 뭐 허용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k가 계속해서 작아지면 마이너스 밖으로 해가 밀리겠지. 그럼 언제만 찾으면 될 것 같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않니? 적어도 하나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거는 무조건 될 것 같네. 적어도 둘 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니까. 맞잖아. 그냥 해가 있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때보다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게 된단 말이지 얘들이. 예. 그래서 그냥 이 접할 조건 찾으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죠? 그잖아. 서로 다른 근이란 말도 없으니까 중근까지 허용할 것 같아요. 저렇게 접할 조건을 찾아보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돼요. d는 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인가요? 이게 0 되는 걸 찾으면 누구 나오죠? 10하고 2 나오나? 맞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하고 10 나오는데 당연히 얘 기울기는 음인값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나 얻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를 벗어나더라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하나의 근이 마이를 벗어나더라도 어차피 나머지 한 근이 여전히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잠깐만 이거 여기 안 지나고 있네요. 예, 지나게 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얘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두 개의 교점이 전부 다 5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니? 맞잖아. 그런 상황 아닌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적어도 한 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적어도 한 근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계속해서 올려버리면 올리는 거 문제가 없는데 내리는 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림이 좀 짧은데 봐봐. 연장해서 보여줄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럼 이 두 개가 근이란 말이지. 이 두 개가 5보다 커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둘 다 5보다 커졌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오히려 얘를 이렇게 올리면 이쪽에 있는 근이 점점 X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접할 때냐 아니냐 뭐 사실 이건 딱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접할 때 해가 중요하겠네. 얘가 얼마냐 이거지.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 해가 얼마냐. 이 K가 10인 것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판별식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K에 10을 넣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얼마냐? 플러스 25냐? 얘가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란 얘기예요. 그럼 이때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지. 이거보다 더 일어서게 되면 작은 근이 어차피 5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문제의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는 거죠. 이해되는데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는 K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아니지 5 사이에 있으니까 커야 된다. 그죠? 5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이에 있으니까. 등호 빼서 얘가 되겠네요. 근데 아마 어느 책을 펼쳐도 저처럼 이렇게 안 풀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의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짓을 난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떤 뿌듯함인지는 잘 모르겠거든. 그냥 두 개 쓰세요. 왜냐면 고위고사 가면 그래프 두 개 쓰는 게 굉장히 흔할 뿐더러 엄청 흔한 상황이고 두 개를 쓰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하나를 쓸 것인가 두 개를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풀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무조건 한 개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본 친구들은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쉬워요.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그러면 아까 하나의 그래프를 하려면 계속 나눠야 돼. 뭐 대칭축이 어디 있고 막 뭐 이러면서 개같이 나온단 말이야. 풀이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줄 안다고 해도 절대 시험 때 쓰고 싶지 않은 풀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좀 익숙하게 해가지고 이걸 할 줄 알면 답이 그냥 보이는데 이걸 왜 안 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 하죠.